예, 지금 대통령 호송 행렬이요. 경호 차량들과 함께 대통령 호송 행렬이 서부지법 앞에 도착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태극기를 들고 있는 지지자들 호송 차량 근처에 모여 있고요. 호송 차량이 인파들 사이로 도로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좀 취재진과 이 지지자들과 경찰이 좀 엉킨 모습이거든요. 경찰은 안전을 위해서 지지자들이 돌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막고 있는 상황이고 호송 행렬이 서부지법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지금 계속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지자들의 음성도 좀 들리거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외치면서 지지자들이 연호하는 모습이고요. 호송 행렬이 서부지법 앞에 도착을 했고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일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예,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취재진은 서부지법 앞에서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호송 행렬은 서부지법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차량이 여러 대라서요. 예, 서부지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상황이고 호송 차량이 들어오면서 좀 지지자들이 둘러쌌기 때문에 이동이 조금 지연됐으나 예, 차들이 줄줄이 도착을 해서 서부지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들어간 상황이고 다시 서부지법 정문이 닫혔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 도착을 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모습을 보이거나 하진 않았네요. 네, 일단은 그렇게 동선상으로는 보이는 것 같고 포토라인 문제는 혹시 서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지만 아까 전에 변호인들이 취재진 만나서 설명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대신 얘기하겠다 이런 예. 취지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경호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앞에 질서의 혼잡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아무래도 포토라인이 있다 할지라도 대통령용은 아닐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리 어느 정도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그리고 노출이 크게 없이 그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아마 고안이 그 길들이 설계가 돼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고 예. 네,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대통령의 모습은 좀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는 이제 충분히 예상됐던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행히 들어가는 길에 충돌이나 어떤 사고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저도 우려했던 부분이었고 특히 서부지법 앞이 원래도 굉장히 많이 밀리고 그 근처에 상가가 밀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골목골목마다 지지자들이 집결해 있다라고 하면 예. 혹시 모를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우려될 정도로 상당히 지금 많은 인파가 몰려 있는 상황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아마 호송 차량이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였던 곳이 서부지방법원 정문에 보면은 우회전하기 직전에 그 위치인 것 같거든요. 네. 거기서 좀 약간의 지체가 있었습니다만은 경찰이 충분한 어떤 저지선을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에워싼 그런 상황이 연출이 돼서 좀 아슬아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만은 그나마 다행히 아무런 충돌 없이 일단 서부지방법원 안으로 무사히 들어간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서부지방법원 정문에서는 우회전에서 바로 돌아 들어가면 우측의 지하주차장과 연결되는 큰 통로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호송 차량뿐만 아니라 주변의 경문 차량까지 다 들어갔고 지하주차장에서 아마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는 법정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경호처에서 동선을 확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동선을 따라서 지금 3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곧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어떤 메시지라든가 얼굴을 비추는 것 없이 바로 법정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1시 25분에 서울구치소를 출발을 했으니까요. 55분 도착이라고 보면 약 30분 정도 걸린 겁니다. 오늘 심사 법정에는요, 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으로 8명이 지금 참석했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홍일, 윤갑근, 석동현 변호사를 비롯해서 8명의 변호사가 지금
심사법정에 출석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어쨌거나 윤 대통령 측도 변호인단을 좀 대거 투입하면서 네. 방어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두 그룹이에요. 하나는 헌재 심리만 담당하는 어떤 판사들도, 그러니까 변호인단도 있고 또 수사에만 참석하는 변호인단도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윤곽근 변호사 등 둘 다 담당하는 어떤 변호사가 한 8명 정도 있고요. 예. 지금 심리에 오늘 영장 실질 심사에 8명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전원 다 들어간 셈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만 봤지만 공수처 측에서도 아마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일 겁니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지금까지 공수처 탄생 역사상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예. 5번을 청구했는데 5번 다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오늘은 아마도 불퇴 전에 각오를 임했을 거고, 뭐 들리는 얘기하면 6명 내지 7명의 검사들이 전부 다 투입된다. 6명, 7명이면 공수처의 규모상 예. 전원 다 참석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거에 더불어서 아마 이재승 차장 검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게 또 여부일 것 같고요. 관심의 여부일 것 같고, 공수처가 이번에 만약 국정영장을 청구를 기각당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공수처의 존폐 여부가 달려있는 어떤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지금 한 게 뭐냐라는 비판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그리고 체포했다, 구속했다, 그 이외에 공수처가 직접적으로 소환했다든지 또는 공수처가 직접적으로 수사했다든지 하는 흔적은 거의 없어요. 10일 동안 대통령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검찰에 그냥 넘겨버리는 그런 상황이고, 또 오늘 공수처가 낸 자료들은 대부분 공소장입니다. 그러니까 예. 검찰이 지금 기소해서 지휘관들이라든지 이런 실제로 그런 계엄령에 참여했던 지휘관들,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장을 기반으로 지금 오늘 공수처가 이 영장을 발부받겠다라는 그런 그 흐름인데, 어찌됐든 공수처로서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못지않게 화려하게 들어가고 정말 총력을 기울여서 아마 영장을 발부받는 어떤 노력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저희 현장 취재 기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영장심사 법정에 들어간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55분쯤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한 5분, 6분 정도 지났는데 영장심사 법정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현장 취재 기자를 통해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허준 변호사님, 그럼 지금부터는 좀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통상적인 영장 실질 심사에 예에 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인정 신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 직업,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예. 출석한 당사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일단은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피의 사실과 진술 거부권을 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피의자가 원한다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고지를 하고 난 다음에는 피의 사실에 대해서 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검찰 측, 그러니까 공수처 측에서 주장하는 구속 필요 사유에 대해서도 고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피의자 신문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예. 판사가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질의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응답하는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요한 어떤 피의 사실에 대해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을 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을 가능성이 높고, 이 절차가 끝나고 나면 검찰 측, 그러니까 공수처 검사의 의견 진술, 그리고 변호인 의견 진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피의자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은 다음에 이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공수처와 또 윤 대통령 측 공방이 또 치열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또 보여지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어쨌거나 윤 대통령이 오늘 직접 나왔기 때문에 기존에는 묵비권을 계속 이제 행사했었는데 오늘은 가장 또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묵비권을 행사할 때는 수동적인 상황일 때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할 겁니다. 체포 과정이라든지 또는 체포 적부심이라든지 뭐 공수처였던 수사권이 없음을 계속 주장을 했으니까 공수처가 수사를 할 때 묵비권을 행사한다든지 그건 수동적인 어떤 상황인데 오늘은 영장 실질 심사에 참여를 하겠다는 건 적극적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을 굳이 행사할 필요가 없고 만약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영장 실질 심사를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맞는 어떤 상황이므로 저는 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오늘은 윤 대통령의 진술을 그나마 처음으로 제대로 된 어떤 사법 절차에서 판사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 출석 소식 저희가 현장 상황과 함께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